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상승 추세에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은 하락 추세에 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디가 지지율상으로 앞서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더 우세하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온 다음 소위 한동훈 효과인지 아니면 마3중 이준석이 탈당한 이후 마3중 효과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특별한 일이 없는데 계속 지지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가 계속되면 선거 때쯤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릅니다. 더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안에서는 소위 사천 경기도팀 비선 조직의 공천 개입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공천 갈등이 더 심화하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그 누구라도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층이 반발을 하고 그 당에서 이탈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지율이 더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이라고 하는 한병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16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양당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빙세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과 관련해가지고 이번 주 조사를 잘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예시로 든 게 리얼미터입니다. 왜냐하면 리얼미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된 작년 3월 전당대회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질렀고 그 이후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긴 적이 없고 더구나 그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어느 정도였냐면 못해도 한 7%, 8% 많으면 한 거의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던 게 바로 리얼미터 조사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그게 더불어민주당은 내려오고 국민의힘은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서 거의 지금 만났습니다. 한 점에서 만나가지고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2월 8일 날 등록된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아마 41.7인가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9인가 그럴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서 아주 진짜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병도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한병도의 주장입니다. 재밌는 게 여론조사를 보시면 1월 21일부터 말일까지는 민주당에서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다. 이 후보 적합도 조사라는 게 뭡니까? 민주당에서 자기들 예비 후보 또는 자기 사람들 이걸 이름을 집어넣어가지고 지역구에 다 그 유권자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경쟁력 조사를 했다 그겁니다. 지지율 조사를 했다 그겁니다. 그 시기에 그때 보면 지지율이 상당히 민주당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들한테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알려주고 또 우리 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또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당과 후보들이 노출 빈도가 올라가가지고 유권자들의 지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소보다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런데 2월 초순부터 국민의힘 적합도 조사가 돌아가면 전국에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그 적합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 것뿐 이거는 이례적인 거지 지금 현재 실제 민심을 반영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병도 이 기간에는 전문 용어로 여론조사가 튄다고 한다. 다음 주 정도 보고 여론 흐름을 봐야 한다.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는 언론사에서도 그걸 꼭 감안하고 봐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언론사 그거 아니니까 여론조사 이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민심과 거리가 큰 거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거 별로 그렇게 비중 있게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병도 의원이 주장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적합도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튀었다, 올라갔다, 평소보다 이례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1월 1주차 44.5, 2주차 42.4, 3주차 45.1, 4주차 44.9, 그 다음에 2월 1주차 45.2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주입니까? 이 다 5주 동안에 2주차만 빼면은 다 44.5 내지는 44.9, 45.2, 1%포인트 차이도 안 납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는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확 튄 적이 없다 그겁니다. 그때가 또 한병도가 주장하는 시기 언제였습니까? 1월 21일부터 말까지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4주차 보시겠습니다. 44.9입니다. 근데 1월 1주차 44.5, 3주차에 45.1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후보 적합도 조사를 할 때. 그러니까 이 한병도의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왜 한병도가 이런 주장을 했을까? 여론조사 결과를 믿기 싫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지지자들도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뭔가 잘못된 거다. 저건 설계가 잘못되고 질문이 잘못됐고 저거는 표본 저기 추출이 잘못됐다. 지금 이런 식으로 행복 회로를 돌린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부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진영은 대체적으로 선거에서 집니다. 왜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그 민심을 일찌감치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반성을 하지 못하고 혁신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선거를 맞았다가 민심의 철퇴를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0년에 미래통합당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지만 미래통합당의 경우가 약간 그와 유사합니다. 뭐냐면 당 대표가 미숙했고 공천 갈등이 심했고 코로나 발생 이후 다시 바뀐 민심 흐름을 읽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뭔가 강한 정부에 대한 그런 기대감, 또 포퓰리즘, 대중영합적인 그런 막 돈을 뿌리고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세 폭등 이런 것들을 읽지 못하고 저건 뭔가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40이 나왔고 미래통합당이 25가 나왔으면 이거는 말이 되느냐. 불과 몇 달 전에 광화문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고 조국 반대를 외친 사람이 누구냐, 몇 명이냐.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여론조사 이거는 잘못된 거다. 여론조사 이건 뭔가 조작된 거다. 여론조사 이거는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매겨가지고 이건 조작한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래통합당이 뭐 민심의 철퇴를 맞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었고 미래통합당은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그 전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명이 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하고 싸울 때 뭔가 뒤로 빠지거나 잘 못 싸우긴 했습니다만 막 뭔가 이렇게 문재인 정부한테 보조를 맞추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투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리더십이 부족했고 공천 과정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잡탕식으로 여기저기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이현주도 있었고 유승민계 새로운 보수계들도 왔었고 별의 별 알지도 못하는 어디서 뭐 하다 온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 보수요, 나 청년 보수요, 나 별의별 보수요 해가지고 와서 한 자리씩 차지하고 공천 받고 나가서 다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당 정체성을 흐리고 당 지지층을 분열시키고 별의별 보수를 외치면서 뭔가 다른 척을 하고 그래서 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졌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과 그 지지층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근거는 뭐냐? 당연하게도 그때 당시 2020년 총선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론조사가 100% 맞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경향성, 추세, 상승세, 하락세, 또 그 격차 요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치가 꼭 정확하게 들어맞느냐? 이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2020년 4월 3일 등록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 더불어민주당 41대 미래통합당 23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의 1.8배였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6일 리얼미터 정기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3.2, 미래통합당 28.8.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의 1.5배였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날 등록된 리서치 뷰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4%, 미래통합당 31%,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의 1.42배였습니다. 4월 10일 날 등록된 한국갤럽 정례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44%, 미래통합당 23%,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의 1.9배였습니다. 그리고 KBS가 의뢰하고 한국 리서치가 실시한 패널 조사 이거는 총 6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등록된 날은 4월 12일, 선거일은 4월 15일, 선거일 3일 전에
그러니까 이때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등록이 된 겁니다. 그 결과 마지막 차수인 6차 설문조사에서 정당 지지율 결과를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은 48.6, 미래통합당은 26.9,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의 1.8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적게는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의 1.5배, 많게는 1.9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선거 결과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거 지역구 투표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가장 그 예로 들기가 편리하지 않습니까? 왜냐, 어디 한 군데 어느 정당에 편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면 한번 민심이 잘 바뀌기도 하거니와 가장 평균적인 표준적인 민심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보겠습니다. 서울 그때 당시에 종로 지역구 누가 나왔습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와서 붙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낙연 후보 득표율이 황교안 후보 득표율의 1.46배,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1.5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지역구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 관내에 그 밖에 48개 지역구를 보면은 적게는 1.2배 차이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 득표율의 1.2배, 적게는. 근데 이거는 흔하지 않습니다. 보통 1.5배, 1.6배, 많게는 1.9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아마 저기 강북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후보가 득표율이 60 몇 점 몇이었고, 그때 당시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30%대 초반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보통 1.5배, 1.6배 또는 1.8배, 1.9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결과 양당의 지지율 차이는 여론조사 결과보다는 심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이긴다, 압도한다, 그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똑같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그 지지율 추세와 실제 선거 결과와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앞서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JTBC가 의뢰하고 메타보이스가 11일, 12일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9, 더불어민주당은 35입니다. 해당 여론조사 그리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여론조사 결과 다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뉴시스가 의뢰하고 에이스 리서치가 12일과 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42, 더불어민주당 42입니다. 한국갤럽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7이었습니다. 전주보다 3% 올랐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1이었습니다.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6%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니까 오차 범위 안에이긴 하지만 어쨌든 오차 범위 안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3%포인트나 오르고 민주당, 이재명 당은 4%포인트나 빠졌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겁니다. 지지율 격차보다 중요한 거, 이거는 어차피 수치는 항상 바뀌는 거고 그 수치는 여론조사마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지율 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상승세에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하락 추세에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이 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지금 이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여론조사를 부인하는 쪽은 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반성을 못하고 혁신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면서 결국에는 민심의 철퇴를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지금 조용합니까? 깔끔합니까? 공천 과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경기도 팀, 이재명의 경기도 팀이 지금 비선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논란, 이재명의 사천 논란, 찐명 내려꽂기 논란, 내리꽂기 논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이재명 당의 공천이 무난하게 끝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고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깔끔해가지고 소위 시스템 공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그 시스템 공천, 그거에 의해서 공천 과정이 무난하게 잡음 없이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별다른 이변이 없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논란이 계속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더라도 이재명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당의 상승세와 하락세는 더 극명하게 갈릴 텐데, 그때는 어떻게 대처할지, 그때는 한병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장을 할지,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 제 영상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홍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 주위에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좀 알려주시고, 구전 효과, 구전을 이용한 그런 선전, 이런 걸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또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